지금 서강대 화학과 지금 석사를 졸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석사 이제 과정에서 무기화학을 지금 전공하긴 했는데, 지금 이제 무기화학 위주로 이제 전공한 것이 아니라, 자, 무기화학에 해당되는 지금 제올라이트라는 촉매를 이용해서 지금 이제 유기화학 반응을 이제 주로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김영 편입학원에서 지금 이제 유기화학까지 지금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좀 전에 설명했듯이 지금 이제 김용 편입학원에서 지금 이제 일반화학과 유기학 강의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같은 건물에 지금 이제 김용 평생교육원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화학개론을 지금 수업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금 수업은 지금 이제 미트 일반화학 이제 수업이기 때문에 일반화학에 대한 이제 범위를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좀 보고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일반화학 시험 범위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이제 그 시험 범위는 이제 미트가 됐던 아니면 이제 연고대나 의학 일반 편입이 됐던지 간에 지금 일반화학은 지금 이제 공통적으로 전범위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좀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 미트는 지금 이제 그 미트 홈페이지로 보게 되면은 미트는 이런 부분에서 출제한다라고 내용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 내에서만 출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미트는 매년 시험 문제 형태들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지금 2014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2022년 2학년도까지 지금 문제가 꽤 많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문제들 위주로만 우리가 연습을 하더라도 일단은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을 쉽게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트는 특별하게 지금 이제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리고 문제 형태도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기출을 굉장하게 잘 정리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저기 보시면은 이제 범위를 보시면 지금 이제 원자 구조와 주기적 성질 이제 가장 첫 번째 문제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화학 결합, 분자 구조, 결합을 통해서 이제 분자 구조까지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제 분자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문제 유형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원자 구조와 주기적 성질이 매년 한 문제씩 나와요. 원자 구조와 주기적 성질이 매년 한 문제씩 나오고 1번, 2번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 난이도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제 3점짜리 문제가 나와요. 자, 미트 같은 경우에는 3점짜리, 그 다음에 4점짜리, 5점짜리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미트 문제 문항 숫자는 총 30문제고 그 중에 20문제가 일반화학에 속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문제 순서들이 이 순서대로 계속 진행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에서는 어떤 분야가 나오고, 이 부분에 어떤 분야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솔직히 이제 분야가 정해지게 되면 우리가 문제 푸는데 훨씬 더 수월하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문제 풀이를 하는데 이제 접근성이 굉장히 좀 편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요게 나오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분자 구조 나와요. 자, 분자 구조 나오고,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자세하게 표현이 안 되는데, 분자 구조에는 분자 오비탈이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원자 구조에서 보면은 이제 원자들의 전자 배치를 오비탈로 설명을 하잖아요. 그 오비탈을 이용해서 이제 분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오비탈, 즉 전자가 위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한 건데, 그런 이제 분자 오비탈에 관련된 것이, 분자 오비탈에 관한 문제가 또 역시 마찬가지로 매년 한 문제씩 꼭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앞쪽에 있는 것들은 되게 이제 뭐라 그럴까, 그 굉장히 틀에 박힌,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또 마찬가지지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좀 구체적으로 난이도가 높아지는 부분이 지금 이 부분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분자 오비탈 자체도 내용 자체는 오비탈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내용이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얘기긴 한데, 근데 내용상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여기 분자 오비탈 문제에서는 단순하게 적용 문제만 이제 나오기 때문에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기체, 액체, 고체, 용액 상태에서 봤을 때는 이때부터는 이제 응용 문제가 굉장히 가능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조금씩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이제 단순하게 화학 반응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리적인 변화 안에서의 우리가 과정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문제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화학 반응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겠죠.
예, 그래서 실제로 난이도가 높은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체 같은 경우에는 5점짜리 문제가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문제, 5점짜리 문제들은 이 아래쪽에 많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반응들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산화환화 반응, 그 다음에 산염기, 자, 그 다음에 이제 화학평형, 그 다음에 이제 전이금속과 배위화합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히 이제 전이금속과 배위화합물은 항상 나오는 틀이 박혀져 있어가지고, 굉장히 또 학생들이 쉽게 문제를 푸는 부분. 그러니까 솔직히, 전이금속,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일반학 부분에서도 금속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기화학이라고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이금속과 배위화합물은 우리가 이제 전공 과정에서 봤을 때는 무기화학에서 훨씬 더 구체적으로 다루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나오는 문제가 항상 똑같은 유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고, 여기서는 보통 두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근데 뭐 이제 문항수를 제가 적어주긴 한데 솔직히 그건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골고루 나오기 때문에 그건 큰 의미 없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산화환원, 그 다음에 산염기, 반응속도, 그 다음에 열화학, 이 부분이 결국 이제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문제들이 치중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미트 과정에서 봤을 때, 제 커리큘럼 상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이제 그러니까 이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이금속까지가 이제 심화 과정에 속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윗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기본 과정으로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응용 파트들. 그리고 이제, 미트만의 특징인데, 맨 마지막에 항상 실험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데, 실험에 관련된 문제들의 특징은 문제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네, 문제 길이가 굉장히 긴데, 대신에 문제만 꼼꼼하게 읽으면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가 출제가 돼요. 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트는 요 유형에서 크게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이제 좀 새로운 유형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보통 이제 한 문제 정도 있어 봐요. 그리고 크게 내용이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 게다가 올해 2022년도, 그러니까 작년 8월이죠. 작년 8월에 났던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기출 문제가 굉장히 다 유사한 게 나와서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좀 난이도가 굉장히 낮아졌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기출 문제를 풀면 확실하게 이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될지 보이는 게 이제 미트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연고들 포함해서 일반 편입, 의학 계열까지 포함을 해서 이제 일반 편입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미트도 마찬가지지만 연고대, 그 다음에 일반적인 의학 계열에 전부 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 특히 이제 이 화학 부분, 그 반응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어느 학교든지 간에 굉장히 많이 이제 출제가 되고,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난이도가 꽤 높은 쪽에 출제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그렇지 않은 거, 이 부분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자,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이제 핵화학인데, 핵화학 같은 경우에 이제 핵화학 또는 이제 핵반응이라고 얘기하죠. 자, 핵반응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미트에서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지금 2014년부터 해서 22학년도까지 해서 딱 한 문제 나왔어요. 그 말은 출제는 안 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핵반응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으로 출제를 했을 경우에 그 객관식으로 출제하는 내용이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지금 한두 문제 정도만 출제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번 나오고 출제가 안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물론 이제 일반화학 부분에서도 양자화학을 배웁니다. 여기는 특별하게 포함이 안 되어 있긴 하지만 원자 구조에 여기에 이제 양자화학이 포함이 돼요. 자, 원자 구조 안에 이제 양자화학이 포함되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원자 수준에서 양자화학을 했을 때는 거의 대부분이 그냥 에너지 계산하는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기초적인 양자화학 문제만 나오게 되니까 문제 난이도가 크게 어렵지 않은데,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분자 수준의 양자화학이에요. 자, 결국 이제 양자화학이라는 것은 자, 양자화학이라는 거는 결국 뭐랑 관련된 거냐면은 에너지에 관련된 거예요. 그죠? 뭐 결합 에너지가 됐던 아니면 이제 회전 에너지가 됐던 진동 에너지가 됐던 결국은 이제 그 입자들이 분자나 원자들의 그 입자들이 에너지를 흡수하고 방출할 때 이제 나타나는 에너지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 이제 양자화학인데, 그거는 당연히 원자 상태에서 그런 성질이 나타날 거고, 그 다음에 분자 상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성질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편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자 수준의 양자화학 문제가 출제되긴 하는데 보통 난이도가 높은 경우, 난이도를 높게 하는 그 해에 보통 이 부분을 많이 출제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회전 에너지, 준동 에너지, 그 다음에 분자에서의 들뜬 전자 상태. 분자에서의 들뜬 전자 상태라는 거는 결국 우리가 뭐랑 관련된 거냐면 반응에서 이제 활성화 에너지랑도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자에다 에너지를 주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전자 에너지가 들뜬 상태가 되면 불안정해지게 되겠죠. 예, 그렇게 된다면 훨씬 더 반응하는데 편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랑 관련된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분자 수준의 양자화학이 출제된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연세대에서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중앙대. 고대도 역시 마찬가지 출제됐다고 봐야겠죠. 자, 요게 이제 제가 양자화학을 쓰고서는 그 밑에 분광학을 썼잖아요. 근데 이제 분광학이라는 것 자체가 그 물질의 특성을 이제 얘기하는 것들을 얘기하는데, 즉 분자 구조랑 관련돼서 분자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분광학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뭘 이용하는 거냐면은 그 분자들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를 연구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두 개의 내용은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분광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분자 수준의 양자화학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해석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분광학에 속하는 거고, 됐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려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분광학이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결국 양자화학과 관련된 부분이 출제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중앙대, 그 다음에 이제 대구 가톨릭대.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학교들이 이제 한번 출제가 됐었고, 난이도를 좀 높였을 때에 이제 이런 문항들이 출제된다라는 거 정도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점군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솔직히 점군은 무기화학 파트 또는 물리화학에서 배우는 과정이에요. 솔직히 이 과정은 일반화학 과정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반학 책에서는 이것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이 전혀 있지 않아요. 이것이 이제 무기화학하고 물리화학에 관련된 부분인데,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점구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학에서 분자 구조를 배우잖아요. 근데 여기 일반학에서 분자 구조를 배울 때는 우리가 간단한 형태만 배우게 됩니다. 즉 뭐 정사면체 구조다, 아니면 뭐 삼각평면이다, 뭐 이런 식의 모양을 표현하는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점구는 그러한 모양들을 어떤 표식화로 바꾼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자 구조를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은 분자의 대칭성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자의 대칭성에 따라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반응성, 성질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물리적 성질이나 화학적 성질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분자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칭성이 비슷하면 아무래도 반응성이 비슷할 수도 있겠죠. 그죠? 예, 그리고 물리적 성질도 이제 비슷하게 될 수 있을 거고요. 어떤 경향성을 따른다거나.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체계화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점군이에요. 대칭성을 표현한다라는 거. 그래서 점군을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점군에 대한 것들을 세세하게 배우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그 정도는 안 나오고, 일반학 수준에서 우리가 배우는 간단한 분자 구조들이 어떤 이제 표현에 속하게 되는지 그 정도만 다루게 되면 풀 수 있는 그런 문항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점군과 관련된 문항을 출제되는 학교는 원광대, 그 다음에 중앙대. 에서 이제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점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굉장히 대가대에서도 한번 출제된 적이 있었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그냥 객관식에서 고르는 거, 어떤 분자는 어디에 속하느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문제들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뭐 기억, 니은, 디귿이나 아니면 보기 중에서 하나 정도.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냥 이 분자는 어디에 속하느냐, 그 정도 질문이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어렵게 나오진 않고, 그냥 단순하게 일반학에서는 잘 안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제 좀 특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인 일반학을 가르칠 때는 제가 일단 생략을 하고요. 나중에 이제 모든 과정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들어갔을 때, 그때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어렵게는 안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분광학에 관련된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출 문제를 다룰 때 그때 이제 특별하게 따로 할애를 해서 이제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유기화학 시간에도 이제 OT를 봤었을 텐데, 유기화학 부분 같은 경우가 이제 난이도를 높일 때 이제 많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당연히 미트는 유기화학이 출제되죠. 예, 서론 문제 중에서 10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연고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출제는 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난이도 높일 때 유기화학을 출제한다라는 거. 그리고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를 높였을 때 어려운 유기화학도 출제됐지만 그 뒤로 2019년도에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서 연대도 마찬가지고 고대도 마찬가지고 좀 유기화학에서 좀 어렵다기보다는 유기화학에서 이론이 들어간 내용. 근데 그 부분도 분광학과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예, 그리고 연대랑 고대랑 문제 유형이 거의 동일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연대랑 고대는 어려운 문제들 같은 경우 비슷비슷하게 문제가 매년 출제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참조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고대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부터 2022학년도 바로 이제 작년 한 달 전 문제였죠. 예, 그때까지 전부 다 지금 유기화학에 대한 명명법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출제가 안 됐었네요. 2020년도와 2022년. 그리고 2020년도하고 2021년도에는 뭐가 출제됐었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배위화합물 있잖아요. 배위화합물. 솔직히 배위화합물에 대한 명명법은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와요. 명명법 같은 경우 물론 이제 원광대처럼 객관식으로 나오는 학교들 같은 경우 종종 출제가 되긴 하지만 대부분의 특히 이제 미트 같은 경우에는 배위화합물에서 명명법은 출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고대에서 2020년과 2021년도에 이것을 이제 착화합물이라고 얘기하는데, 착화합물의 명명법이 나왔고, 그 다음에 2020년도하고 2022년도에는 여기서 이제 유기화학의 명명법이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20년도에는 지금 두 개 다 지금 출제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단순하게 화합물을 주고 그냥 명명하는 거. 2021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 그냥 착화합물 주고 그거 명명하는 거. 굉장히 심플하죠? 그런데 2022년도의 유기화학 명명법에는 에스터 반응하고 관련돼서, 그러니까 어떤 A라는 물질이 주어지게 되면 그것을 반응을 통해서 B하고 C로 쪼갤 수 있어요. 그랬을 때 B하고 C에 대한 이름을 붙이는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유기화학 반응이 살짝 포함이 된 거죠. 물론 어려운 유기화학 반응은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유기화학 반응인데 그거를 살짝 이용을 해서 유기화학이 출제되기도 했습니다. 2022년도에 고려대에서. 그죠? 그래서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유기화학이 물론 이제 굉장히 어렵게 나온 적도 있긴 하지만 솔직히 19년도를 제외하고는 일단 유기화학이 굉장히 좀 특별하게 어렵게 나왔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살짝 이제 활용을 한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살짝 활용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어느 순간에 이제 유기화학을 좀 더 낼 수도 있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시험 범위가 결정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기화학에 대한 것을 또 살짝 또 구체적으로 보면 유기화학 시간에도 했긴 했지만 자, 요게 지금 대단원 1, 2, 3, 4는 제가 임의적으로 나눈 부분입니다. 네,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이제 연고대를 준비하신다고 하면은 제 과정에서는 일단은 지금 요렇게 나눠지고 있어요. 유기화학에서 이제 기본 개념 강의는 구조와 결합부터 시작해서 컨주게이션 화합물까지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벤젠과 방향적성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민과 헤테로 고리 화합물까지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됐을 때 연고대를 준비하시면은 유기화학을 일단 요 정도 보시던가, 아니면 이제 전반적인 명명법이랑 그 다음에 기본적인 반응들을 설명한 것이 이제 생기초 유기화학 강의인데, 자, 시간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생기초 유기화학 강의를 들으시면은 이제 기본적인 문제들은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된다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뭐라고 얘기할까? 지금 고대에서 요번에 이제 명명법을 출시했을 때 어떤 분야로 본다라면은 알코올하고 카복실산과 관련된 그런 반응하고 그다음 명명법이 주어졌습니다. 예, 그렇지만 굳이 우리가 심화 과정까지 할 필요 없이 그런 정도는 생기초 유기화학만 하게 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수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유기화학은 이제 요 정도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고대의 지금 이제 난이도와 그 다음에 이제 의대 편입, 일반 의대 편입을 했을 때에 그때 우리가 이제 준비하는 과정인데요. 자, 연고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히 여기는 지금 연세대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걸 먼저 보죠. 자, 연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객관식 문항이 15문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서술형 문항이 지금 4문제로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객관식 문제는 난이도가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좀 약간 중정도에 해당되는 계산 문제와,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간단한 문제 또는 이제 간단한 이론에 관련된 문제들이 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객관식 문제는 우리가 무조건 100%다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래야지만 이제 최소한의 자격은 갖춰진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4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앞에 2문제와 뒤에 2문제가 좀 약간 성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2문제 같은 경우에는 약간 복잡한 계산 문제와 약간의 이론, 그것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게 되고, 마지막 2문제는 좀 설명하시오, 논하시오라는 그런 문항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2문제에서 결국 이제 변별력이 이제 나타나는 그런 식의 이제 문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 정도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서술형 4문제의 난이도가 좀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대 같은 경우에는 주관식 8문항으로 되어 있어요. 초기에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는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8문항으로 줄여진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각 문항에 소문항, 2~3문항이 딸려져 있고요. 고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 전체적으로 전부 다 주관식이기 때문에 주관식 안에서 난이도가 조정이 되고, 이제 아까 설명했을 때 이제 명명법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1번 문제가 바로 명명법에 해당되는 문제, 굉장히 간단한 문제.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내용들 같은 경우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주관식 앞에 한 4문제 정도는 거의 연세대에서 객관식과 수준이 비슷한 그런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4문제 중에서 또 2문제는 또 연대에서 주관식 앞에 있는 문제랑 수준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문제가 또 역시 마찬가지로 설명하시오, 논하시오 이런 식의 이제 문제가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4문항이 결국 이제 또 변별력을 판단하는 그런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예. 구성 자체는 전반적으로 일반화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 물론 이제 난이도를 높였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양자화학이랑 그 다음에 이제 유기화학을 이제 그 유기화학 부분을 출제된 적이 있긴 하지만 2019년도를 제외한 나머지 20년도부터 22년도까지는 유기화학이 거의 출제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연대 같은, 그러니까 그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부터 출제가 됐으니까 뭐 그 정도 판단할 수 있고, 연대 같은 경우에는 그 전부터 2014년부터 이제 출제가 됐었는데, 연대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도 유기화학에 해당되는 부분이 종종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연대는 그 전에 이미 유기화학을 약간 출제를 적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고대가 후에 출발을 했거든요. 예, 고대가 후에 출발하면서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고대가 나중에 2019년도에 처음 이제 문제를 출제하면서 이미 연대가 편입 시험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대랑 굉장히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출제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대에서 이제 난이도가 높았던 유기화학 파트와 양자화학 파트가 고대에서도 비슷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학교 간에 뭔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 뒤로는 이제 고대만의 그러니까 고대만의 이제 특별한 그런 형태를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두 문제 정도는 항상 연대랑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들어간다라는 거. 심지어 일반화학 파트 같은 경우에는 연대가 그 이전에 2019년도 이전에 나왔던 문제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낸 적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연대에 있는 기출 문제를 이제 충분히 연습하면은
고대를 준비할 때도 어느 정도는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항상 연고대를 만약에 시험 보시게 된다면 그 해에 꼭 연고대를 같이 보면 앞쪽에 시험 봤던 학교의 문제가 어느 정도 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예. 이제 최근에는 지금 이제 일반학 위주로 출제되긴 하는데, 뭐 그 전에 이미 유기화학이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유기화학은 또 출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유기화학을 공부하실 경우에는 연고대 목표로 했을 경우에는 반응 위주보다는 유기화학에서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반응성 비교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든가, 아니면은 이제 산성의 색이나 염기성의 색을 이론적으로 설명한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유기화학에서 속도론 쪽이랑 그 다음에 이제 연력학적으로 안정한 물질에 관련된, 그거는 이제 화학 평형하고도 관련된 문제인데, 거기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론적으로 설명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이제 좋으실 겁니다. 자, 지금 수업은 이제 미트 수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미트 대비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과정을 해야 되는지 일단 보도록 하죠. 자, 지금 우리가 시작하는 부분은 지금 1, 2월의 지금 기본 단계입니다. 자, 기본 단계는 지금 이제 원자의 구조부터 시작해서 열화학 부분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1, 2월에 시작하는 기본 개념 완성하고, 그 다음에 3, 4월에 하게 되는 심화 개념 완성까지 해서 총 4개월에 해당되는 것이 이게 이론 강의예요. 그래서 총 4개월에 걸쳐서 우리가 이제 이론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 이론 강의를 할 때 거기 안에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연습 문제를 풀게 되는데, 연습 문제 안에서도 제가 살짝 미트 기출 문제도 활용을 하고 일반 편입의 기출 문제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좀 낮은 문제들 같은 경우 좀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기본 개념을 할 때부터 이제 문제들이 약간씩 익숙해져야지 우리가 연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예,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일단은 단원별. 자, 여기서 그러니까 단원별로 해서 이제 기출문제들을 우리가 연습을 해요. 근데 이제 단원별로 연습을 할 경우에는 좀 단점이 뭐가 있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미트 형태 같은 경우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단원별로 하게 되면은 그 단원에서 어떤 식의 내용이 있는지 알기 때문에 문제 푸는 게 굉장히 수월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단원 이름 자체가 힌트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보면은 미트는 이미 유형이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수월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일반 편집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막 섞여져 나오기 때문에, 예, 그래서 단원별 풀 때는 오히려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그래도 단원별 문제 풀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3단계에서 그런 식으로 단계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단계 들어가서는 우리가 이제 실전 모의고사 식으로 가게 됩니다. 처음 과정에서는 지금 이제 일반화학하고 그다음 유기화학을 별개로 따로따로 진행을 하지만, 마지막에 실전 모의고사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일반화학하고 유기화학을 합쳐서 진행을 하게 돼요. 그리고 유기화학은 유기화학 파트 시간에 설명한 대로 이런 과정으로 거쳐서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트는 우리가 이제 8월까지 이런 식으로 대비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앞에서 설명했지만 일반학 같은 경우에는 일반 편입이 됐던 뭐가 됐든지 간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트를 준비하시게 되면 그 부분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라는 거.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 편입 준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의학 계열입니다. 자, 의학 계열. 자, 보통 이제 의학 계열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시험이 미트보다는 좀 나중에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1월 달에 시작하는 학생들도 많아요. 예, 그래서 1월 달에 시작했을 때는 지금 기초 강의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기초 강의는 전공자. 자, 그리고 이제 화학을 배우긴 했지만 화학이 좀 오래된 경우, 예, 그럴 경우에 지금 생기초 강의부터 듣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전공자를 위해서 만든 이제 강의이기 때문에 좀 더 세세하게 설명을 하게 돼요. 굉장히 지금 실험에 관련된 것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기본 강의에서도 어느 정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월, 4월, 그 다음에 5월, 6월에 해당되는 과정. 이거는 이제 미트에서의 우리가 이론 과정과 동일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론 강의.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 강의가 끝나게 되면은 7, 8월에 단원별 문제풀이를 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앞에서는 미트는 좀 빨리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미트에서의 미트에서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아무래도 이제 미트 문제 위주로 지금 기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미트 약간 포함을 시키고, 그 다음에 지금 일반 편입 위주로 문제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기본 난이도에 해당되는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약간 넘어가서 이번에는 이제 기본적인 난이도에 해당되는 문제들은 우리가 쉽게 풀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심화 단계 어려운 문제만 골라서 이제 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때부터는 요때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실전 모의고사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반학하고 유기학 통합해서 과정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유기학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의학 계열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가끔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비전공자가 이제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기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전 단계에 또 역시 생기초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고대에서 유기화학을 준비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시간이 허락하지 않을 경우 생기초 강의 정도 듣게 되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고대 대비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일단은 연고대 대비는 일반 의학 계열 대비랑 동일합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지금 일반 편입 같은 경우에 지금 1, 2월에 생기초 강의, 그 다음에 지금 3, 4, 5, 6월에 지금 이제 기본 개념 강의, 이론 강의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7, 8월에 지금 단원본 문제, 그 다음에 심화 문제, 그 다음에 모의고사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과정을 보시게 되면은 의학 계열하고 지금 완전히 동일하게 되는 걸 아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실전 모의고사 과정에서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일반화학과 유기화학 통합 과정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기화학 파트를 했을 경우에는 이제 생기초 강의부터 들어가게 되는데, 만약에 시간이 힘들다 그러면 이제 생기초 강의만 듣고 일단은 마무리해도 괜찮고요. 만약에 좀 더 어려운 난이도를 위해서 뭔가 준비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요 단계까지는 듣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유기학에서 이제 기본 개념 완성까지 듣는 것을 우리가 추천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솔직히 지금 이제 벤젠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한번 연대에서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그것까지 염려가 된다라면 지금 요까지 듣는 거 추천하고, 만약에 시간이 안 되면 이제 요 뒤에 과정은 이제 뭐 안 하셔도 뭐 크게 무방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뒷부분 같은 경우에 이제 선택적인 상황이라는 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연고대 대비하는데 이런 과정을 거친다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1년 동안에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